네, 영상을 좀 늦게 올렸죠. 뭐 들으시는 거 같이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또 어떻게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분석은 이제 더 미룰 수도 없을 것 같고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일단 시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정은 꽤 많이 나왔죠. 생각보다 과다하게 낙폭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만으로 봤을 때보다 오히려 좀 낙폭이 과다한 케이스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스닥은 상당히 선명하게 조정 신호가 나타났고 그만큼 이제 크게 조정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FOMC 영향이 있지만 그 전에 조정 신호는 이미 충분히 차트에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 신호가 나온 건 아니었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뭐 이게 주류 자산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나스닥 영향은 물론 많이 받지만은 기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신호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영상도 일단은 기본적인 대전제는 저는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반등을 하고 나서 반등 이후에 추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이제 뭐 일봉에서 쌍봉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차트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가 불리하신 분들은 이 반등에 속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 이후에 추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서 재매수를 잡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일단 뭐 어디까지 반등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제 반등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디까지 조정이 발생할지, 그리고 조정 마무리 됐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매수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안 끝났다고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왜 제가 계속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 근거랑 이제 통상적으로 시즌 마무리가 될 때 나오는 신호들, 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신호가 어떤 게 있는지 패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정이 일어난 구간을 보면 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월봉에 있는 고점을 이은 추세선에 닿고 나서 지금 강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수익을 익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렸을 때 고점을 낮추면서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상승장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그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발생하고 있는데, 뭐 나스닥보다 이렇게 차트가 이 정도까지 하락할 조짐은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낙폭이 좀 커진 면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봐야 되겠죠. 이제 이 반등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추가 조정까지 예상을 해보면, 일단 반등은 지금 며칠 전에 반등이 이루어졌죠. 꽤나 가파르게 반등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조정을 지금 받고 나서 다시 반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점에서 반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아마 지난 반등의 1대1 정도, 그리고 1.272 정도, 이 구간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1대1 값하고 1.272 값 같은 경우에는 일봉의 21선하고 지난번에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온 이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에서 아마 반등을 마무리하고 일봉이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봉이 낮은 쌍봉으로 무너질 때는 4시간 봉에서 먼저 사전에 이렇게 낮은 쌍봉으로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은 평단가가 불리하신 분들, 9만에서 10만 사이에서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이때 다 정리를 하시고 추가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난번 하락과 1대1 정도,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한다면 1.272 구간, 1.618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 있고요. 이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잡는 것이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상승장은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럴 만한 신호들이 아직까지 제 기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지금 가장 이상적인 거는 87,000에서 89,000 사이 이 정도가 왔을 때 매수를 다시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잡을 때 꿀팁이 있어요. 이거는 상승장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지수, 주식, 뭐 코인, 원자재 할 거 없습니다. 대체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세를 내가 놓쳤을 때 조정해서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승장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에는 이동평균선 10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봉에서 10이동평균선 10주선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은 5이동평균선하고 10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요. 이게 우리가 막 상승하는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쉬워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단기간 조정이 발생하면은 10이동평균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잡게 되면 상승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수, 주식, 코인 모든 걸 다 불문하고요.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차트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게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봉을 보시면 이 분홍색, 이게 10주선입니다. 10주선. 지난 상승장에서도 23년이죠. 이때에도 5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던 시세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10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년에도 동일해요. 이때에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한번 가파르게 조정을 받죠. 이때 10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2019년에도 동일하게 계속 상승하다가 가파른 하락, 10주선의 지지받고 상승합니다. 17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코인만이 아니고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적용해 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아마 이렇게 N파동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될 때 아마 이 10주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기 때문에 올라오고 닿았을 때 시세가 일봉 4시간 30분 이런 곳에서 같이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꽤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세를 못 따라가면 그때는 굉장히 힘들죠. 나만 수익을 못 내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포모로 인해서 마지막 고점에서 잡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승장 매수 포인트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시세를 따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이동 평균선을 세팅을 하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왜 지금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과거의 비트코인 시즌 종료 패턴들을 보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스토캐스틱 533, 1066, 20, 12, 12 중에 하늘색 박스 표시한 구간들, 이런 곳들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박스 표시된 구간 중에서 20, 12, 12가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고 이와 맞물려서 1066, 533 이것들이 다 동시에 낮은 쌍봉으로 무너졌을 때, 이런 때를 시즌 종료 가능성으로 봅니다. 바로 이런 때죠. 이런 때를 다 시즌 종료 가능성으로 봐요. 지난번 이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에 조정이 있을 때에도 20, 12, 12가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고 1066과 533 전부 다 동일하게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면서 시세가 흐를 때, 이럴 때 시즌 종료가 될 수도 있나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봉 533이 데드 크로스 돼서 우하향 중이고요. 1066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서 보셨던 낮은 쌍봉이 나온 구간은 아니에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조정을 거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066이 한번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여기서 또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이때 20, 12, 12가 한 번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가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상승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런 차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신호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하락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나스닥이 지금 낮은 쌍봉으로 주봉이 533과 16력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낙폭이 좀 과다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벤트성 하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많이 남아있다. 그래도 여전히 조정 신호를 보더라도 시즌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반등 이후에 조정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 잡아도 더 많이 시세가 갈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긴 한데요.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시세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 낮은 쌍봉을 만들러 가는 길, 그 길에서 나타나는 상승이 더 커요. 이때에도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상승을 이만큼 하죠. 그리고 뭐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렇게 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낮은 쌍봉을 만들러 가는 길은 항상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상승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아직 시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정리를 하고 평단가가 불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6만 불 뭐 이런 데에 들어가셨던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런 거는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왜 정리해요? 뭐 개수를 그만큼 가져가지도 못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쪽으로 했을 때 이제 전략을 취하시는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어쨌든 아직 끝 아니니까 뭐 다른 분들도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뭐 시즌 종료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평단가 분리하신 분들은 조정에 대비를 잘 하시고요. 반등에 잘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매수 포인트, 꿀팁들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서 앞으로 이제 조정 이후에 좋은 시세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